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입니다. 오늘도 4월 26일 화요일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 시작해볼게요. 4월 26일 화요일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는요. 첫 번째, 자이언트 스텝 공포가 밟고 간 증시 코스피 2700 하회. 두 번째, 파월 0.5% 금리 인상 발언에 왜 증시가 하락하는지. 세 번째, 베이징 일부 봉쇄 증시 폭락하고 마트 사재기 현상. 네 번째, 왜 중국만 맨날 도시를 봉쇄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어제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 후폭풍이 라면값과 과자값이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밟고 간 아시아 증시 코스피 2700선 붕괴됐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1.7% 하락한 2650선으로 코스닥은 2.5% 하락한 900선을 깨면서 89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 살펴보면요. 개인만이 코스피에서는 1조 원, 코스닥에서는 3천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큰 폭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만 하락했던 건 아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0.7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도 동반급락했는데요. 특히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요, 수도 베이징이 봉쇄될 거라는 우려가 맞물리면서요, 상해 종합지수 마이너스 5%, 홍콩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3.7%, 선전 종합지수는 6%나 급락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호주 지수도 약 1.5% 내외의 급락을 보였는데요. 자, 다만 다행히도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의 3대 주요 지수는요, 다우지수가 0.7% 상승, 나스닥이 1.3% 상승, S&P가 0.6%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파란색으로 음봉을 그렸었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돋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 마감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나와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다행히 반등해서 오늘 한국 증시도 반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는 할 수 있지만요. 도대체 왜 파월 의장의 50bp 금리 인상 발언에 증시가 다시 흔들리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관련해서 4월 22일에 나온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의 이그전 살펴볼게요. 4월 21일에 파월 의장이 IMF 토론에서 5월 FOMC 회의 때 50bp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죠. 그런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50bp 금리 인상을 2.6번 할 거라고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도표 1번을 보면요, 금리 선물에는요 이미 50bp 인상을 2.6번 할 거라는 금리 인상이 반영되어 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우리 50bp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라고 발언을 하자 증시가 또다시 출렁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은택 연구원은요, 그 이유를 긴축 경로의 불확실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금리를 50bp 올리는 건 알겠는데 5월에 50bp 올리고 나서 그 뒤에 자세한 경로, 즉 6월과 7월에는 어떻게 올려 나갈지가 시장에 공개가 돼야 시장이 이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고, 자, 이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죠. 즉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긴축을 할 수 있는 경로를 FOMC 회의에서 5월에 제시한다면 시장이 단기적인 가격 반영 소동을 거친 뒤에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것이라는 게 이은택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이은택 연구원은요, 현재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증시가 억눌려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정말 피크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두 가지 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코어 CPI와 두 번째는 중장기 인플레 심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지도 주요 포인트로 살펴봐야겠네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뉴스는요, 바로 베이징 봉쇄 공포입니다.
앞서 시황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중국 증시는 베이징이 봉쇄될 거라는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는 중국이 상하이, 경제도시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인 베이징마저 일부 지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베이징마저 상하이처럼 봉쇄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 차오양구는요, 25일 일부 감염 확산 우려 지역을 관리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봉쇄 조치에 들어갔죠. 자, 베이징에는요, 지난 22일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차오양구 등에서 7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차오양구는 한국 교민을 비롯해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한국 대사관과 주요 기업의 본사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오양구의 관리 통제구역 설정은요, 전원 코로나 검사를 25일, 27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밝혔는데요. 이때 전원이 음성이 나와야 해제된다고 해서 차오양구 역시 봉쇄가 해제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부 지역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베이징 내에서도 어제인 월요일 마트에서 사재기가 크게 일어났는데요. 베이징 시민들은 이미 상하이에서 봉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봤기 때문에 봉쇄되는 공포 속에서 월요일날 무려 마트 사재기에 나서서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차오양구의 대형 식품 매장의 육류 판매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육류를 싹쓸이에 가서 텅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 그림처럼 계산을 위해서는 긴 줄을 서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요, 중국이 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도 강력한 봉쇄 정책을 이어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이데일리의 기사 살펴보면요, 중국이 현재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가 일부 봉쇄에 들어가자 공포에 휩싸이면서 사재기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러한 주요한 이유로 물론 중국은 인구수가 많고 의료 체계가 감당이 안 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앞두고 야욕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중국의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칭링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중국은요, 코로나 감염자 단 한 명만 나와도 그 아파트 동을 폐쇄해버리고 밀접 접촉자는 격리하며 코로나가 발생한 도시는 봉쇄하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제도시라고 불렸던 상하이마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봉쇄에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강력한 봉쇄 정책이 이어지자 중국 상하이에서는 시민들이 방역 당국 관계자는 물론 공산당 당서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당서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요, 고강도 봉쇄 정책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 장기 집권이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10월에는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을 하는 장기 집권의 초석이 마련되는 중국 공산당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간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진핑 주석의 업적으로 홍보를 해온 만큼 올 10월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방역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10월까지 중국이 봉쇄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중국 수출주라고 불리는 중국 노출도가 큰 기업들은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당분간은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요, 어제 소개드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가 우리에게 어떤 후폭풍을 일으키는지 다룬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자, 어제 뉴스에서 살펴본 것처럼 팜유는 식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디젤 연료 등에도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팜유 수입을요, 한국은 전체 수입량의 56%를 인도네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식품업체는요, 맛이 달라질까 우려되는 상황에 기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이 장기화된다면 식품업계는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 역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국제 팜유의 선물 가격은요, 2021년 5월 톤당 4천 링깃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가 현재는 6천 링깃을 넘겨서 무려 5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팜유 수입을 50%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조치가 장기화된다면요, 라면, 과자 등을 포함해 상당수의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라면은 전량 식용 팜유를 사용해 생산되고요. 과자 역시 감자칩 등에 사용되는 팜유가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로 국제 팜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라면과 과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 전망되죠. 특히 식용유 제조업체인 사조,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등은요, 조만간 식용팜유의 B2B 가격을 상향할 거라고 밝혀서요, 작년에 10% 올랐던 라면 가격이 올해에도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네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 4월 26일 화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경제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